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힐링 정치, 국정 농단. 예, 정치 고수들의 깊은 대화가 오가는 시간. 벌써 저는 방송 이 빨간불 들어오기 전에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시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국회 부의장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바로 또 오른쪽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스크바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까지죠. 예. 밤에 오셔가지고 또 저희들 방송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지금 목감기가 좀 심하신데도 나와주셨습니다. 통일부 장관 얘기하셨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자, 먼저 목이 아프시지만 정동영 의원님께 제가 급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어요. 월요일 날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해 주셨는데 두 분과 함께 다녀오셨습니까? 러시아에? 그 정병국 의원이 바른미래당 한 분 있었어요. 예. 네, 세 사람. 그 러시아 쪽에서 그때도 저 인터뷰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상당히 러시아 쪽은 관심이 높다, 많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러시아 쪽에?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미일 중러 가운데 네. 이제 모스크바는 사실은 자신들은 이제 당사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조금 이제 한 발 떨어져 있는 그쵸. 거거든요. 예. 이제 북미 관계를 축으로 움직이고 중국이 바로 그 옆에 있고. 예. 근데 이제 자기들 뭐 그 얘기 여러 사람이 하더군요. 미일 중러 가운데 진정으로 한국이 강한 통일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러시아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속으로 말은 어떻게 할 망정 속은 다른데 자기들은 한국이 강한 통일 국가가 돼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국가 이익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면서 하여튼 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우리의 이익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받아서 러시아가 지금 움직일 때 같다. 지금 한국 특사가 평양에 가 있는데 곧바로 대선 3월 18일이에요. 푸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뭐 70%라는데 당선되면 바로 푸틴의 특사가 평양을 가서 이걸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걸 저 뒤에서 받쳐줘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들 검토하겠다. 했었습니다. 네. 이석현 의원님.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정동영 의원님 또 나 그다음에 정병국 의원 이렇게 3인이 갔다 왔는데 전에 왜 작년 10월 추석 연휴 때 우리가 미국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원 하원과 국무성 만나서 그때는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 얘기를 들먹거릴 때라 이거 언제 또 뭘 하나 불안해서 우리가 가서 군사 옵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제 공격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었죠. 그래도 이제 중국에 또 갔다 왔고, 근데 이번에 러시아를 간 거는 이번에 대북 특사를 보내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잘한다고 좀 격려도 해줘라. 남북 간에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 또 미북 간에 대화할 의지를 갖는 게 잘하는 일이고, 또 힘을 실어주라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당신들 또 저 북한에 특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좀 두드려줘라 어깨를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사셰프 상원 외교위원장이 그 상부에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그 상부는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말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 이제 지금 정동영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지만은 그 외에 대단히 인상적인 얘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코사셰프 그 상원 외교위원장도 그러고 이메모 거기에 이제 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가 있잖아요. 이메모에서도 거기에 이제 그 소장이나 또 페도롭스키 그 아태 지역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북한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 그 두려움을 좀 없애줘야 된다. 그래야만 비핵화가 된다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코사체프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자기가 여러 해 전에 북한을 갔었는데 인상 깊었던 것이 회담하던 북한 관계자들이 눈동자에 두려움이 보이더라. 그 두려움은 뭐냐면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들이 감옥 가거나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공포라. 그래서 핵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전에. 그래서 이제 자기 개인적 의견으로는 북한 안보에 대해서 강력한 몇 단계 국제적 보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더라.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란의 후세인이 아니 이라크 후세인이나 저 리비아 카다피 이런 사람들의 최후가 어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예민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이런 얘기까지 하대요. 그 코사체프 상원 외교위원장이 자기가 아쌈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시리아에 작년에. 만났는데 아사드에게 정권을 내놓을 건가 물어봤더니 그렇다. 권력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잘못해서 자칫하면 나와 가족의 삶이 불안해지는 건 말하자면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퇴진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안전한 방법으로만 물러나겠다 이러더라는데 북한 지도자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로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이 무기 실험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해서 강력한 제재만 지속해온 것 같다. 그러니 이제 이 중국과 러시아 같이 하는 쌍중단을 좀 하면서 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러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피해거가 가능할 것이다 취지로 말했고 그 비슷한 얘기를 이마모에서도 그 표도롭스키 아태 지역 팀장도 그런 얘기했어요. 개방하면서도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핵 보유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처음에 할 텐데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시원하게 지금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서 평화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안 드려볼 수가 없어요. 이 상당히 좀 왜냐 그러면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이고 바보 같은 질문인데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오기까지의 미국 중심의 제재 조치가 큰 효과를 발휘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미국 덕분이다. 이건데 정장관님하고 우리 이석현 의원님 어떻게 애둘러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미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 덕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략적 발언이죠. 전략적 발언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자기 인정 욕구가 강하니까 강한 그런 지도자고 오늘도 정의용 실장 그 발표 전에 기자실에 대통령이 내려와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자면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서도 정의용 실장이 들고 간 보따리가 뭐냐라고 물어봐서 세부적인 건 아니고 큰 틀에서 아마 통 큰 제안을 할 거고 통 크게 받을 거다. 이제 남북 북미 정상회담, 북미 특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정의용 실장이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안에 그 얘기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진행이 되리라고는 못 봤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건 이해가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출발은 작년 11월 29일 ICBM 완성 선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년사 하면서 이제 밖으로 치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는 왜 받았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위대한 거래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거래의 달인 그런데 11월 중간 선거로 가는 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하나는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시켜서 끌고 갈 것인지 그것도 매력적인 선택지겠죠. 또 하나는 이제 정말 그 북한과 협상을 해보는 건데 이거는 성과가 담보돼야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던진 게 이 정도면 내가 성과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거래 달인으로서 아마 감이 왔다. 그래서 5월 파격적인 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공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돌린 것은 그 문 대통령 특유의 결망이기도 하고 또 이 한반도 문제를 순탄하게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려 깊은 신중함이기도 합니다. 미국을 항상 칭찬해주고 미국과 함께 나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 어른스러운 그런 대응 말씀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왜 기자들 앞에 가서 좀
폼도 잡고 그랬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공을 세우고 있다고 느껴야 예. 또 실제로 해결이 잘 됩니다. 예. 그러나 하나 꼭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분명히 한반도 문제에 운전석에 앉았다. 예. 그것도 그냥 차량이 아니라 오픈카 운전석에 앉았다. 세상 사람이 다 파서할 수 있게 예.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못했던 걸 지난 1년 사이에 지금 해내고 있는 겁니다. 또 네. 미국도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그러한 외교적 그런 성과에 대해서 미국도 좀 호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이제 특사단이 우리나라에서 방금 말씀 주신 이 정동영 의원께서 말씀 주신 통 큰 제안이 있을 거고 아마 통 큰 제안에 대해서 통 크게 받아들일 거다. 그게 바로 북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 제2 5월 달이었는데 그 내용이 사전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뭐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분명히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6개 항목에 대한 합의문을 저희들한테 국민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혹시 6개 합의문 중에서 어떤 뭐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서 저희들이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합의 사항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역시 남북 정상회담이 제일 컸고요. 예. 그다음에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핵화, 비핵화 있었죠. 선대 유훈이다 하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뭐 하던 얘기다 그런데 예. 그게 아니고 예. 말하자면 반대로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잖아요. 예. 어? 또 핵을 가지려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목표. 예. 그런데 이제 핵을 비핵화,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핵을 안 갖고도 핵을 갖고 달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뭐냐?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결정적으로 미국이 내걸었던 전제 조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해라 그래야 마주 않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서 예. 직접 정상끼리 일괄 타결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가지 부분이 많잖아요. 남으로 그렇죠, 보면. 근데 그렇죠. 가지치기를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그냥 이제 북미 간에는 정상회담으로 가는 거예요. 정상회담 준비로 가는 거잖아요. 예. 이미 총론은 던졌으니까. 예. 그리고 좀 잘라서 얘기하죠. 혼자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유의장께서 역시 배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정말 저도 다른 무엇보다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핵을 뭐 임시적으로 동결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비핵화를 의제로 해서 회담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밝힌 것은 상당한 진전이고 그야말로 미국이 그런 회담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알맹이를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선대 유훈이라는 얘기를 옛날에도 했지만 2000 잘못했으면 2016년 7월에도 그 비핵화의 5가지 조건을 북한이 얘기하면서 김일성 할아버지 또 김정일 아버지의 그 선대 유훈이라는 걸 말을 했지만 그것을 새삼 이번 대북 특사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핵을 비핵화시킬 폐기시킬 그럴 의지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생각을 제대로 내놓은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반응도 시원시원하게 나온 것이고 두 양측이 다 지금 잘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영 전 장관께 제가 지금 요거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무엇인지 금방 단박에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용문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성군 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치물을 명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 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셨으며 강성 국가 건설에 휴양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셨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혹시? 동신문이?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조선인민민주공화국 2012년 4월 13일 날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핵보유를 선언했죠. 핵보유를.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면 이 통 큰 합의에 있어서 헌법 개정까지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국내 문제일 텐데요. 북한 핵은 관계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의 산물.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없는 관계입니다. 없는 관계면 좋은데 적의 관계예요. 적대. 이 지구상에요.
탄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초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한 번도 국가 승인을 못 받은 나라가 몇 년 전에 세 나라였어요. 쿠바, 이란, 북한. 근데 쿠바는 해결됐잖아요. 해결됐고요. 이란도 이제 전에는 승인했다가 또 취소했다 다시 관계가 생겼고.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국가 가운데 미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리고 적이에요. 악의 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나타난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국가로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비정상적인 적대 관계가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간다. 그러면 그 적대 관계 속에서 태어났던 산물인 그 핵 문제는 자연히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말하자면 대해달라 대화를 위해서 그런 얘기 한 것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은 이 남하고 무슨 대화를 하려면 싸우듯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 분위기 조성이 있죠. 이렇게 상대방을 지켜 올리기도 하고 덕담도 하면서 그렇죠. 그런 예우라는 게 있는데 예의. 실은 미국은 지금까지 그냥 내지르는 얘기를 막 했거든요. 대화를 하자고 어떤 때 불쑥 하면서 막 내지르고. 지난번에 부통령, 미국 펜스 부통령 오셨을 때도 와서 오기 전에도 그랬고 와서도 그 예의에 어긋나는 얘기를 계속 막 했었는데 또 뒤로 대화하자고 김 회장한테 했었는데 거부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화를 위한 예의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북미 수교를 원하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북한이 미국과 정상적인 국가로 대우받고 싶다는 것은 옛날부터 북한이 원했던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대우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수교하자는 그런 그 어떤 그런 목표 바람이 거기에 묻어나는 얘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북미 수교 이제 3부를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4부에 돌아오면 방금 두 분께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시간이 한 2시간 있었으면 제가 쭉 청취자분들께 좀 이 제대로 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북미 수교는 우리 정동영 전 장관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거고 또 이석현 의원께서도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북한 김정은이가 과연 정상국가로 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판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판을 깔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4부로 돌아와서 제가 두 분께 더 국정농담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힐링쇼 국정농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